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풍성한 추석 연휴 보내고 계신지요? 한가위 아침 가족 친지들과 차례를 모시거나 명절 덕담을 나누고 계실 것 같은데요. TBC는 추석을 맞아 홍준표 대구시장과 특집 대담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1시간 동안 대구시의 주요 사업을 살펴보고 과제도 짚어보겠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나와 계십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모처럼 인사드립니다. 네네. 네, 자 대구시장에 취임하신 후 어느덧 두 번째 추석을 맞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일단 그동안 시정을 이끈 소회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1년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네. 오늘 이 추석날 아침에 네. 대구 시민들을 찾아뵙기로 한 것은 지난 1년 동안 참 우여곡절이 많았고 네, 그랬습니다. 일도 많았습니다. 대구시 경제 영토가 군위군을 편입하면서 70%가 확장이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렇게 갈구하던 TK 신공항 특별법이 통과됐고, 네. 또 최근에는 달빛 고속철도법이 통과가 됐는데, 네. 지금 달빛 고속철도법이 영호남 합작으로 지금 261명이 발의를 했죠. 네. 그러면 그건 국회 사상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없었습니다. 네. 이론이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대구에서 진짜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TK 신공항의 여객 물류가 남북권은 전부 대구로 몰릴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인천으로 안 가고. 네. 그렇게 되면 저희들로서는 TK 신공항이 남북권 물류 여객의 거점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공항을 중심으로 한 거대 경제권이 또 생기게 됩니다. 네. 그래 되면 국토 균형 발전에도 획기적인 계기가 될 수 있고, 것 같습니다. 대구 경북의 100년 미래도 우리가 보장이 되는 그런 네. 사업들이 이제 지난 1년 동안 숨가쁘게 네. 안착이 되었다. 그래서 참 한숨 돌리는 그런 이번 추석이 되겠다.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앞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지역 최대 현안이니까 대구 경북 신공항 얘기부터 해야겠죠. 네. 지난 4월이었습니다. 특별법이 국회 통과하면서 이제 사업에 속도를 많이 내고 있는데 시장님 보시기에 우리 대구시, 우리 지역에 대구 경북 신공항이 갖는 의미와 앞으로 향후 추진 과정 계획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70년대, 80년대까지는 경제 발전의 원동력은 고속도로였습니다. 네, 도로였습니다. 네, 고속도로였어요. 네. 그런데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서 하늘길입니다. 네. 고속도로를 통한 물류 소통보다도 지금 대한민국의 해외 수출의 35.6%는 항공으로 합니다. 네. 근데 항공으로 하는 수출 물량은 대부분 첨단 산업 제품입니다. 고부가가치 제품이죠. 네. 그래서 이런 첨단 산업 제품들이 수출하는 통로는 98%가 인천공항이에요. 인천공항이죠. 네. 그러니까 첨단 산업 하는 기업인들이 수도권 밑으로 못 내려와요. 구조적으로 이제 수도권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 물류 수송길이 없으니까. 네. 그래서 TK 신공항을 처음에 3년 전에 내가 처음 법안 발의할 때부터 이거는 물류공항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고 네. 내가 주장을 해왔습니다. 여객뿐만 아니라 물류 그렇습니다. 네. 줄어든 것은 물류공항으로 가야지 네. 이제 경제성장의 거점이 된다. 네. 그래서 7, 80년대의 고속도로였다면 지금부터는 하늘길입니다. 하늘길이죠. 네. 세계로 가는 하늘길을 열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 중심에 대구 경북 TK 신공항이 있다. 그 이번에 이제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사업의 안전궤도로 들어갔죠. 네. 그 특별법이 통과 안 됐으면 사업을 갖다가 영위를 할 수가 없어요. 네. 그게 이제 통상으로 11조 5천억 사업이라고 군공항 이전하고
민간공항 이전은 이번에 2조 4천억으로 나왔죠. 시반 그 4조 사업이 되는데 네. 대구시를 믿고 그거 누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국비 지원에 이제 그리고 국가가 보증하지 않는 그런 사업이 돼 버리니까 우리가 추진을 하기 어렵죠. 않았습니다. 그 특별법을 하면서 국가가 보증하는 사업으로 네. 돼 버리니까 이젠 투자할 사람들이 줄 서가 있는 편이죠. 네. 그래서 대구 경북 미래 100년을 기약하는 그런 하늘길 사업이다. 네.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속도감 있는 신공항 사업 추진 기대해 보겠습니다, 시장님. 자, 또 쉽진 않지만 또 해야 할 부분이 우리 지역의 산업 구조 개편이었거든요. 그렇죠. 이른바 로봇, 비메모리, UAM 등 5대 신산업 육성에 시정 영향을 많이 쏟아오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의 성과 그리고 앞으로 기대할 수 있는 성과는 또 어떤 게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이제 대구가 왜 쇠락했느냐. 네. 대구가 GRDP가 전국의 꼴찌입니다. 네, 오랫동안 전국의 우리 지역을 꼴찌입니다. 억눌러 왔던 오랫동안. 표현이긴 합니다만. 근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고 또 앞으로도 회복할 기미가 보이지 않느냐. 그 중점은 대구는 원래 섬유로 성장한 도시입니다. 네. 섬유의 중심지였죠. 그런데 그 섬유의 중심지였던 대구가 섬유 산업이 쇠락하기 시작하면서 네. 이제 같이 쇠락하기 시작했어요. 이미 20, 30년 전에 산업 구조로 개편을 했어야 돼요. 네. 20, 30년 전에 신산업으로 개편을 했어야 되는데 시기를 놓쳤다. 그 시기를 놓친 게 이제 30년 동안 그냥 흘러간 거예요, 세월이. 네. 그래서 지난번에 대구시정을 맡고 난 뒤에 한 첫째 우리가 과제가 대구 산업구조를 개편하겠다. 네. 5대 신산업구조로 일단 개편을 해야지 대구 경북에 미래가 있다. 네. 그 신산업구조로 이제 개편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착착 진행되고 신산업을 5대 신산업을 영위하는 유명 기업들이 대구로 속속 들어오고 있어요. 네. 들어오고 있고 특히 이제 최근에 와서는 로봇 테스트 필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대구에 이제 설치하기로 한 바람에 로봇 기업이 이제 대구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네. 어제 아래도 이제 MOU 체결하고 이랬는데 앞으로 이제 5대 신산업을 중심으로 대구 산업을 재편하게 되면 대구 미래 이제 50년을 이끌어갈 그 5대 신산업이 안착이 될 겁니다. 예. 그야말로 반가운 소식입니다, 시장님. 자, 이 5대 신산업 가운데 특히 ABB로 불리죠.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이 ABB 산업에 또 시장님 개인적으로도 관심이 많으시고 또 많은 또 투자 역량 집중하셨는데 이 ABB 산업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릴까요? 사실 그게 작년에 과학기술부하고 내가 수성 알파시티에서 MOU를 체결한 게 네, 그러셨습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대구에 2조 2천억을 투자하겠다. 과학기술부가. 네. 그래서 대구의 ABB 산업, 디지털 산업의 중심지를 그 수성 알파시티에서 하겠다. 네. 이제 그 이야기를 해가지고 지금 그 과기부하고 그 협약 체결한 대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순탄하게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최근에 부산서 지방화 시대에 이제 ABB 산업에 대해서 질의가 들어왔을 때 과기부가 발표를 했는데 네. 과기부가 발표를 한 그 내용은 대구시와 현재 1조 2천억짜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네. 대구시라고 발표는 못해요. 네. 거기는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가 다 와 있고 그렇죠. 또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우리하고 경쟁도 하고 있어요. 경쟁도시니까요. 네. 그래서 대구시라고 발표는 못하고 네. 대구시하고 진행하고 있는 1조 2천억짜리 사업을 지금 지난번에 부산에서 열린 지방화시대위원회 네. 발족식에서 과기부가 발표를 했어요. 네.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삼성을 비롯한 첨단 산업의 신수종 사업을 지금 대구 쪽으로 우리가 유치를 하려고 네. 접촉을 한 지가 거의 1년이 됐어요. 거의 1년이 됐는데 네. 삼성에서 하고 다른 대기업에서 이게 특히 삼성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구조가 늦어요. 아, 옛날에 그렇습니까? 이건희
회장이 있을 때는 예, 고 이건희 회장 아주 예. 빨랐는데 네. 이재용 회장이 들어오고 난 뒤에 아마 재판에도 끌려다니고 네. 뭐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의사결정하는 게 좀 늦어요. 네, 네. 늦는데 신수종 사업을 이제 대구 쪽에 이제 좀 하자. 네. 그걸 접촉을 하고 설득을 하고 있는 게 한 1년이 됐어요. 네, 네. 아마 조만간 결단을 내릴 것으로 나는 봅니다. 삼성의 모태가 또 대구니까요. 좋은 그렇죠. 결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내가 삼성 측에 그런 이야기를 한 일이 있어요. 조상을 등한시하면 벌을 받는다. 삼성의 조상은 대구다. 이재용 회장한테 직접 말씀하신 그런 거예요? 이야기 했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대구를 등한시했기 때문에 네가 네. 벌을 받고 있는 것이다. 기대감이 더 높아집니다, 시장님. 네. 자, 시장님, 지역과 지역민들 입장에서는 어쩌면 가장 반가운 얘기일 것 같습니다. 취임하신 이후 대규모 투자 유치가 계속 잇따랐는데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투자 유치 실적 사례 소개해 주신다면요.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이제 LNF죠. 네, 지금 그 2차 전지 산업이 대한민국 경제를 주도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네. 그 중점이 LNF하고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죠. 근데 에코프로도 아마 지금 우리가 협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네, 대구 쪽으로 이제 와서 해야 될 부분이 그거는 뭐 포항도 있기 때문에 네. 섣불리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은 우리는 에코프로를 포항서 일로 옮기라 소리는 절대 안 해요. 추가 사업이 연구개발 사업이 있으면 대구 쪽에서 같이 새로운 하자. 파이가 커졌을 때 대구로 유치하겠다 말씀이시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또 이제 한화의 태양광 사업도 이제 유치를 네. 하긴 했는데 거기는 한화의 내부 사정이 좀 있어가지고 좀 지연이 되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네. 지연이 되고 있는데 지금 사실 그 대한민국을 주도하는 거는 반도체가 주춤한 사이에 2차 전지입니다. 전지죠. 네. 그래서 2차 전지에 대한 기업들이 대구로 속속 몰리고 있다. 네. 그리고 지금 선뜻 말하기는 공개하기는 어렵지만 LNF가 네. 수조 원의 공개 투자를 또 예. 이제 하반기 가면 할 네. 것이다. 네. 그래서 제가 뭐 첫째 업적으로 뭐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네. 지난 10년간 대구의 투자 금액을 지난 1년간 다 했어요. 4조 8천억이었는데 네. 지난 10년간 대구 투자한 1년 동안. 그게 4조 8천억이었는데 지난 1년간 대구시가 4조 7천억을 했어요. 거의 근데 10년 동안 나는- 투자하고 맞먹는 거네요. 예, 10년간 한 거하고 맞먹는 그 투자 실적을 그렇게 했지만 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내용입니다. 신산업들이 얼마나 들어오느냐. 예컨대 텔레칩스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반도체의 가장 핵심적인 그 소재거든요. 네. 텔레칩스 연구소가 서울에 있는 게 대구로 왔어요. 그죠? 네. 그런 게 지금 앞으로 신산업을 견인해 갈 중요한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기업을 유치하는 게 뭐 몇 조를 투자를 받았다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거죠. 전체 투자 규모보다 실제 그렇죠. 우리 지역에 어떤 내용이죠. 도움이 되는지 내용이 중요하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시다. 예. 자, 화제를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시장님. 많은 대구 시민들이 또 관심이 있는 분야니까요. 도심 군부대 이전 문제, 시장님이 또 하도를 던지셨는데 사실 조금 진행이 더딘 게 아니냐 이런 걱정이 좀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네, 그거는 좀 이해를 해줘야 될 때 네. 군부대 이전을 창원 같은 경우에 35사단을 창원시에서 함안군으로 이전하는데 20년 걸렸어요. 20년 걸렸습니까? 네. 그거 쉽지 않아요. 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해서 군부제 이전을 한 사례가 없습니다. 첫 사례를 국가에서만. 만드셔야 되는- 네. 대부분 국가에서 주도합니다. 네, 네, 네. 그런데 대구 도심의 군부대 이전은 지난번 국방부 장관이 사임하기 전에 내용은 합의가 다 됐어요. 네. 사인만 남아 있어요. 네. 새로운 국방부 장관이 들어오면 사인만 남아 있는데 네. 그거 군부대 이전 사업은 저는 MOU를 작성하고 그래도 추진하는데 앞으로 10년이 걸릴 거예요. 10년 정도 생각하고 계시는군요.
시민들은 이전하면 이튿날 이전하는 줄 알고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네. 그게 통상 그 하만 35사단 이전하는데 창원에서 하면 네. 20년 걸렸어요. 많은 그러니까 시민, 그거는 이전하겠다는 원칙하고 이전지 결정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네. 그러고 난 뒤에 나머지는 그냥 실무적인 절차예요. 시민들도 오랜 시간이 필요한 사업일 거라고 생각은 하시겠지만 그 이전의 그 방향성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이 또 그거는 궁금해하시는 지금 분들이 유지가 다 되고 많으시더라고요. 있죠. 예. 자, 대구 도심 지도를 바꿀 사업입니다. 우리 공항이 이전하게 되면 또 K2 후적지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시민들이 관심이 많은데 이른바 24시간 잠들지 않는 두바이식 예. 이 카드를 꺼내셨는데 사실 좀 두바이식 24시간 잠들지 않는다. 선뜻 떠오르지 않는데 어떤 식으로 개발하시겠다는 건지 대략적인 밑그림 부탁드릴까요? 그게 이제 우리가 그 기부대 양료 방식으로 전임 시장 때 우리가 그걸 추진을 하면서 네. 국비 지원 조항이 없기 때문에 대구시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 그거 옮기면 전부 아파트 지어야 돼요. 수익이 나는 이제 그렇죠. 아파트. 예. 그런데 기부대 양료 방식에서 국비 지원 조항을 집어내야 하기 때문에 이전에 가는 그 땅에 아파트를 우리가 14%에 안 지어요. 네. 나머지는 전부 비즈니스, 관광 그런 식으로 새로운 도심을 만드는 거예요. 온전히 우리 대구 시민들을 위해서 사용할 그렇죠. 수 있는 부지가 되는 거네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배후단지가 거기 그린벨트 지역이 한 240만 평이 따로 있습니다. 네. 거기 후적지 이외에 네. 붙은 지역에 거기 배후단지에 아파트를 짓겠다 이거예요. 네. 그렇게 후적지에 포함되지 않는 배후단지 240만 평을 토지구래 허가구역으로 내가 고시를 해놨어요. 네. 그거는 그린벨트 풀어가지고 아파트 지어가지고 나중에 신공항을 추진할 SPC 특수목적법인이 들어오면 그 회사가 돈은 사실 어디서 벌어야 되느냐? 네. 배후단지에서 벌어라. 240만 평의 240만 주택 판매를 해가 주택을 지어서 수익을 판매해서 창출하고 네. 충분히 돈을 더 남길 수가 있다. 가능하다. 후적지 내에서 돈을 남기게 되면 그 돈은 자기들이 못 가져가요. 네. 국가에 반납해야 돼. 네네. 그건 법에 그래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는 돈을 남길 필요도 없고 돈을 갖다가 남기는 거는 추가로 개발하는 240만 평 네. 그린벨트 지역을 풀어가지고 배후단지를 그 주거단지 만들 때 거기서 돈 벌어가라. 충분히 가능하거든. 근데 이쪽에서는 돈을 안 벌어도 우리가 마음대로 아파트를 안 짓고 거기에 비즈니스 빌딩 네. 그리고 관광 그다음에 뭐 그 수상 시설 네. 왜 잠들지 않는 도시로 하려고 하느냐? 그거는 24시간 규제가 없는 도시로 만들. 네. 규제라는 거는 경찰의 치안 질서만 있도록 하고 네. 나머지는 규제를 풀어보려고. 네. 규제 프리존 지역으로 만들어 가지고 네. 거기는 아무런 규제가 없는 무슨 거기에 가서 뭐 행정 규제가 있고 뭐 네. 법률 규제가 있고 그런 식으로는 안 만들기 위해서 마음대로 들어와서 투자하고 네. 당신들이 활동을 해라. 네. 그게 이제 전부 가능해진 게 특별법 때문에 가능해요. 네. 거기서 돈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11조 5천억을 만들어내야 돼요. 네. 구적지에서. 알겠습니다. K2 후적지가 사실 K2가 우리 지역 발전에 사실 그동안 발목을 잡아왔는데 이제 반대로 우리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기폭제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시장님. 그게 후적지가 제대로 개발되면 대구의 명소가 그럴 것 같습니다. 수성구에서 네. 동구 쪽으로 바뀌게 되겠죠. 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시장님. 자, 쇠락했습니다. 우리 동성로. 동성로 되살리기 위해 동성로 르네상스 그리고 수대구 역세권 개발 사업도 이렇게 꺼내시고 계신데 이 부분 또 어떻게 되어가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동성로 르네상스라는 거는 동성로 상권이라는 거는 대구의 중심입니다. 네,
동성로라는 것은 대구의 상징이에요. 상징적인 네. 의미가 많은 대구의 곳이죠. 상징적인 시장이 전국적으로 서문시장이듯이 서문시장입니다. 네. 대구 경제 활성화의 상징은 동성로입니다. 네. 그래서 그 동성로를 옛날과 같은 명성을 되찾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재건을 할 것인가. 네. 관광 특구로 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근데 동성로 르네상스의 중심은 사실상 지금 대백백화점 그걸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네. 가장 그게 큰 제일 중점이에요. 변수일 겁니다. 네. 지금 앉아서 그 폐허더머니처럼 남아있는 동성로 백화점, 대구 백화점 본점 말씀. 저걸 그대로 둬서는 동성로 활성화가 안 돼요. 네. 그래서 동성로를 홍대거리나 네. 서울의 강남거리처럼 만드는 그 작업을 우리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대구 대구 백화점, 네. 그것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고심 중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님 오늘 가장 중요한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민들 건강 안전과도 직결된 문제니까요. 지난 1991년 낙동강 폐놀 사태 이후 네. 무려 30년 동안 사실 우리 대구 시민들은 안전한 식수원 확보 문제 계속 이어져 오고 있고 사실 시민들의 수돗물 불신 여전합니다. 안동댐물을 취소해야겠다 이런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셨는데 우리 시민들 염원인 안전한 식수원 확보 근본적인 해결책 찾을 수 있을까요, 시장님? 대구 물 문제를 제일 처음 내가 중앙에 제기한 거는 2009년도 4월에 원내대표를 할 때 김범일 시장 내 당시 김범일 시장님. 네. 제안을 받아가지고 네. 상손이 이전 예타를 32억을 내야 임시국회 때 만들어준 일이 있어요. 네. 원래 임시국회는 예타를 집어넣지 않습니다. 네, 네. 근데 내가 만들어서 예타를 해가지고 김관영 지사님하고 의논해서 물 문제를 해결하라. 네. 상수 이전을 해야 될 것이다. 네. 구미 공업단지 때문에 낙동강이 이렇게 됐지 않냐. 네. 어? 그러니까 구미 공업단지 위로 상수원을 옮겨라. 안전한 쪽으로 그렇죠. 좀 옮겨야죠. 그래 해가지고 나 2009년도 예타를 실시하고 네. 나는 상수원 문제가 해결된 줄 알았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여태 해결 못하고 이제 2018년도까지 왔길래 내가 그 이철우 후보하고 권영진 후보한테 둘이 합의해서 네. 상수원 이전해라. 이전하지 못하면 너 둘은 사퇴 내는, 네. 사표 내는 게 맞다. 네, 네. 그게 250만 대구 시민의 수고이다. 네. 그런데 두 사람 그래 하기로 했는데 지난번에 이제 그 합의를 봤죠. 네. 두 번째 시장을 하면서 합의를 봤죠. 네, 네. 합의를 봐가지고 개평면 쪽으로 하기로 했는데 그걸 또 합의각서를 쓴 사람이 그 당시에 그 심으로 쓴 사람이 지금 구미시장이에요. 네. 응? 지금 구미시장이 그 당시에 합의각서를 다 같이 썼다고. 그리고 시장 되고 난 뒤면은 갑자기 안 하려고 그래. 네. 상수원을 해평면 사람들 상수원 이전 나한테 그 상수원 걸로 오면 제한이 생기고 이러니까 상주 이쪽으로 넘어가라고. 구미 시장 되셨으니까 또 그러니까, 구미 시민들 입장으로 그러니까 대변하셔야 그런 식으로 되니까. 이야기를 네. 하길래 내가 아니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냐. 네. 대구 시민들이 이렇게 물이 불안하고 한 거는 구미공단 때문에 아닌가. 네. 그러면 상수원을 당신들이 자발적으로 이전에 가십시오. 그렇게 하는 게 도리 아이가. 네. 근데 느닷없이 그걸 안 한다고 때를 써길래 그럼 하지 마자마. 그래갖고 그럼 우린 더 위로 간다. 네. 더 위로 간다. 네. 안동대가 직접 하겠다. 네, 네. 그러고 안동시장님하고 이제 협의를 해서 안동으로 하기로 하고 네. 환경부하고 지금 협의가 연말까지 할 거예요. 네. 해가지고 안동댐 바로 직하류 네. 바로 물 떨어지는 그 지점에서 대구까지 관로를 이제 우리 주곡 정수장까지 이어야겠죠. 네. 관로를 지금 하는데
그 관로를 하는 게 한 1조 가량 듭니다. 많은 1조 가량 예산이 드는데 들더라고요. 네. 거기에 환경부 예산이 한 7천억이 투입이 돼요. 네, 1조 가운데 이제 한국 그렇습니다. 7조, 7천억 그리고 원. 3천억은 수자원공사에서 합니다. 네. 대구는 관로공사비 1원도 안 들어가요. 네. 추가 우리 그래서- 시민들 부담은 없는 걸로 이제 수도 그렇죠. 네, 상도 요금 상승이라든가 이런 그러니까 부분이 없다. 상수도 요금은 좀 올라갈 거예요. 네, 네. 2급수를 갖다가 정제해 먹다가 이제 1급수를 정제해 먹으니까 상수도 값은 좀 올라가겠죠. 네, 네. 그거는 부담을 해야죠. 지금 LA 같은 경우에 상수도를 콜로라도 주에서 가져옵니다. 네, 네. 근데 매년 그 LA 그 주정부에서 콜로라도 주의 원수 가격 물 가격을 수억 달러씩 줘요. 네, 네. 물을 사오는 거예요. 네. 그런 거에 비하면 안동에서 우리가 그 배려를 받는 거는 네. 그만한 대구 시민이 부담을 해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 섣부른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럼 이제 안동댐을 우리 대구 시민들이 이제 이용할 수 있는 대략적인 시기랄까요? 뭐 이렇게 거시적인 계획이랄까요? 시장님 생각하시기에. 그거는 이제 금년도에 환경부하고 네. 협의가 종료되는 시점에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수변 도시로 우리 대구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이 금호강, 신천 활용이 매우 중요한데 또 금호강 르네상스 사업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계신데 금호강 르네상스 사업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이제 대구가 내륙 도시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덥고 덥고 네, 네, 한계가 있는데 네, 정말 좋은 자원 중에 하나가 서울이 한강을 끼고 있는 도시이듯이 네. 대구는 금호강을 끼고 있어요. 금호강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금호강을 수변 도시로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자. 네, 그래서 수질도 깨끗이 하고 금호강을 이용한 각종 네, 스포츠 시설, 네. 그다음에 경관 시설, 네. 시민 휴게실, 그다음에 금호강을 이용한 각종 수중 레저 게임들 네, 그것도 다 해보고 그걸 종합적으로 하는 게 금호강 르네상스 사업인데 네, 마찬가지로 저 신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천이 문희갑 시장님이 처음 저 신천 개발 사업을 시작을 네, 했어요. 그러셨습니다. 네, 문희갑 시장님이 하셨는데 그 신천 개발 사업을 문희갑 시장님이 한 신천 개발 사업을 보고 벤치마킹한 게 MB의 청계천 사업입니다. 아, 네, 그걸 본던 사업이에요. 네. 근데 그거 아는 사람 많지 않아요. 대구가 오히려 아니 서울시보다 대구가 앞서갔었네요. 먼저 문희갑 시장님이 먼저 네. 했죠. 네. 그런데 그 문희갑 시장님이 이제 퇴임하고 난 뒤에 방치를 해놨어요. 네. 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문희갑 시장님이 시작을 했지만은 마무리는 내가 좀 했으면 좋겠다. 네. 그 신천에 전부 숲공원을 만들려고 그래요. 네. 우거진 숲공원으로. 그리고 신천을 산책하는 분들이 숲 속에서 거닐 수 있도록 네. 신천 전부 정비 새로 하고 그다음 물도 지금 1급수로 깨끗해졌잖아요. 네, 네. 낙동강 물을 정제가 올리니까 깨끗해지고 신천에서 이제 물놀이도 할 수 있게 만들고 또 신천에 서울에 청계천. 한강변에 가면 네네. 둔치에 그 수영장이 있어요. 네네. 똑같이 신천에도 수영장 만들고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아니 그러니까 네. 파도풀 만들고 네. 파도풀까지. 또 네. 그거는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요. 네. 내년 7월 되면 될 건데 네, 그렇습니까? 거기다가 네. 이제 겨울 되면 그 자리에 스케이트장 하는 거예요. 여름 되면 수영장하고 네. 겨울 되면 스케이트장하고 네. 그렇게 해가지고 신천하고 금호강을 시민들이 보는 하천이 아니고 즐기는 하천으로 지금 바꿔가는 과정입니다. 네. 그야말로 신천과 신천이 우리 시민들 품으로 그렇죠. 되돌아오는 거네요. 예. 네. 자, 사실 1년여 전에 시장님 취임하신 이후 가장 눈에 띄는 분야였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공공기관 구조개혁 그리고 다양한 혁신 사업 추진하셨습니다. 사실 개혁, 혁신에는 기존 기득권 세력들의 반발이 필연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는데
어떻습니까? 시장님이 해오신 개혁 혁신 사례 중에 우리 시민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사례가 있다면 몇 가지 소개 부탁드릴까요? 자랑이라기보다 네. 원래 공공기관을 만드는 거는 선거 때 도와준 공신들 그 자리 마련해 주기 위해서 합니다. 네? 그래서 나는 지난 선거 때 도움받은 거는 시민들 도움밖에 안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별로 뭐 내가 뭐 신세 갚을 사람이 없어요. 네. 그래서 공공기관을 통폐합을 했죠. 네. 그 사이에 저항이 있었죠. 네. 저항이 있어도 그건 뭐 네. 석 달 사이에 네. 해버렸잖아요. 그리고 그 후유증도 없어요. 네, 네, 네. 그리고 그거 하고 난 뒤에 우리가 시 예산 절감 많이 했어요. 네. 많이 하고 자금도 없어요. 초창기에는 또 일부 구성원들의 또 좀 반발이라든가 다른 의견이 또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많이 치유됐습니까? 할 사람은 하고 네. 뭐 반발해서 자기가 뭐 소송하려면 하고 네. 그런데 소송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결국은 우리 대구 시민들을 바라보고 이제 하신 구조 개혁이니까요. 네. 그게 제가 뭐 선거 공신들이나 자리 만들려고 했으면 그 자리를 늘려야 되겠죠. 네. 그런데 그걸 그 절반으로 축소를 해버렸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 시민들이 바라는 거죠. 네. 자, 사실 과거 대한민국 3대 도시였습니다. 대구가. 그런데 30여 년 동안 쇠락을 해왔는데 조금 언급하셨는데 네. 그 전에도 이 대구가 쇠락한 가장 큰 원인을 다시 한번 진단해 주신다면요. 그게 이제 산업적으로는 섬유 도시로 커가지고 섬유 산업이 쇠락할 즈음에 산업 대개편을 해야 되는데 대개편을 하지 못했다. 네. 여태 30년 동안 방치를 했다. 네. 그러니까 대구가 GRDP가 꼴찌가 됐다. 두 번째가 그거는 지금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산업 재배치를 하면서 5대 신산업으로 급속히 지금 바뀌어가고 네, 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건 뭐 성공적으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고 두 번째가 이제 대구라는 도시의 폐쇄성입니다. 네. 여러 번 뭐 지적하신 네. 부분입니다만. 네. 그게 도시가 열려 있어야 돼요. 네. 부산이 그게 한적한 어촌이 어떻게 대한민국 제2의 도시가 됩니까? 네. 한국이 때문에 열려 있는 도시예요. 그리고 부산은 세계로 가는 길목이었습니다. 네. 모든 수출 물량의 거의 뭐 90%가 부산으로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각지에서 인재가 몰려드는 거예요. 대구는 내륙 도시예요. 네. 발전해 갈 방향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하늘길을 뚫자는 거예요. 네. 하늘길을 통해서 발전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대구가 정말 해야 될 거는 개방성입니다. 네. 열어야 돼. 인재 개방하고 그 다음에 사업도 개방하고 네. 대구에 와서 사업 성공했다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네. 그만큼 도시가 폐쇄적이야. 네. 그래서 그것도 좀 열고 네. 가슴도 열고 네. 실제로 그런 이야기가 있죠. 화교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 어디 가서도 뿌리박고 화교 상권을 유지를 하는데 어디나 차이나타운은 있죠. 네. 네. 근데 대구만 유일하게 없다. 왜 그러냐? 네. 대구의 폐쇄성이. 끼리끼리 문화, 뭐 그렇죠. 폐쇄성 이런 게 문제가 그거를 되는 건 사실입니다. 네. 내가 기득권 카르텔이라고 1년 3개월 전부터 이야기를 쭉 했는데 그러셨습니다. 갑자기 이제 대통령께서 그 말을 차용하더만. 기득권 카르텔이라. 시장님 멘트를 가져가신 거네요, 대통령님이. 그런 셈이죠. 네. 근데 자, 그게 대한민국에서 똑같이 적용이 돼요. 네. 자, 대구 쇠락의 원인을 진단해 주셨으니까요. 이제 처방을 내려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대구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가장 시급히 해야 할 과제 몇 가지만 제시해 주신다면요. 그거는 우선 처음 이야기했던 대로 우리가 이제 문을 열자. 네. 문을 열고 우리끼리 폐쇄적으로 살지 말자. 그러니까 문을 열어서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외부에서 오는 사람을 대할 때 네. 대구에 사업하러도 마요. 네, 네, 네. 대구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도 사람이 몰려든다. 네. 그래서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이제 그걸 계속 해야 되겠죠. 네. 인재의 열린 마음이 있어야 되고 네. 걸핏하면 우리 뭐 정치판이 제일 심하죠. 응?
TK라는 아주 좁은 울타리 속에 앉아가지고 거기서 골목대장 하려고 하는 거는 그건 정치인 아니에요. 네. 정치인들도 그게 제일 심한 게 TK입니다. 네. 반성해야 돼요. 그래서 우선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열린 마음으로 타 지역 사람들을 대하자. 네. 그게 우선 시민들이나 특히 정치하는 사람들이 취할 입장입니다. 그리고 산업구조를 대개편하는데 네. 왜 산업구조를 대개편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기업을 강제로 오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럴 수는 없죠. 기업은 여기 와서 돈이 벌려야 돼요. 그렇습니다. 이윤 추구가 돼야지 그렇죠. 움직이니까요. 네. 그러니까 내륙에 공단을 만들려면 이제는 하늘길을 열어줘야 돼요. 우리는 네. 항구도 없어요. 네. 그럼 물류수송을 할 수 있는 첨단 기업들이 들어오려면 하늘길 만들어줘야 돼요. 네. 그래서 내가 지난 한 3, 4년 동안 집중했던 게 TK 신공항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숙지를 하고 네. 외부에서 사람들이 살 수 있고 배척하지 말고 네. 살 수 있게 정주 환경도 만들어주고 문화 환경도 만들어주고 의료 환경도 만들어주고 교육 환경도 만들어주고 네. 그래야지 사람들이 자기 가족들 다 끌고 네. 대구로 가자. 네. 그 네. 말이 나오죠. 네. 그런 식으로 대구시에서 해야 할 일은 정주 환경 만들어주고 기업이 와서 돈 벌어갈 수 있게 그런 기업의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네. 그 대구시에서는 기업을 위해서 원스톱 기업투자센터라고 새로운 부서를 만들어가지고 네. 그저 한 예로 LNF가 지난번에 네. 공장 새로 설립하겠다고 인허가 절차 요청했을 때 통상으로 1년에서 12개월, 1년 이상 걸려요. 네. 인허가 절차가. 우린 11일 만에 해줬어. 11일. 11일. 아, 휴일 빼고. 예. 휴일 빼고 평일로 평일 딱 기준 기준으로? 11일 만에 해줬어. 네. 그 기업한테 그래 해주니까 대구로 가자는 말이 안 나오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자동차 뭡니까 유명한 그 첨단 기업 네. 부산에 있던 첨단 기업이 대구로 오겠다고 하잖아요. 네. 자, 시장님 사실 진통이 좀 있었던 분야인데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기존 이제 휴일에서 일요일에서 이제 평일로 바꾸셨는데 바꾸고 보니까 사실 조사를 해보니 걱정했던 것보다 오히려 기대했던 효과가 더 컸다 이런 그렇죠. 결과가 좀 최근에 나왔습니다. 네. 어떠세요, 시장님? 그 예견하셨던 분야 부분인가요? 그거는 이제 어떤 문제인가 하면 네, 대형마트 휴일을 휴무로 강제한 거는 그 좌파적 사고입니다. 좌파적 정책이고 네, 말하자면 가진 자나 있는 사람을 억누르면 그게 자동적으로 없는 자한테 간다는 생각이거든. 네, 그런 생각으로 그런 정책을 한 거예요. 정치인들도 그걸 갖다가 중소상공인이나 서민들 전통시장 상인들 말 무시 못하니까 그냥 입 꾹 다물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근데 가진 자의 것을 뺏거나 억누른다고 해서 그것이 가지지 못한 자에서 가는 게 아니에요. 네, 가진 자를 풀어줘야지 소비를 하죠. 응? 가진 자가 돈을 써야지. 그것이 흘러 가지지 못한 자한테 가죠. 네, 그게 자유시장 논리입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까지 가진 자의 행보가 심하면 그때는 또 제한을 해야 되겠죠. 네, 전통시장 그거 풀어주는 논리도 그겁니다. 네, 네, 이걸 풀어줘야지 이게 돈을 풀리게 되고 그게 또 낙수 효과로 중소상공인 전통시장으로 다 가게 되지. 네. 그걸 묶어놓고 억지로 그 돈을 못 쓰게 하니까 문제가 더 커지죠. 네. 그래서 그런 거는 자유시장 경제 논리로 접근을 해보고 거기에서 폐해가 나타나면 국가에서 제한을 하는 거예요. 네. 규제를 하고. 네. 그렇지 않고 자유시장 논리에 어긋나게 가진 자, 네. 돈 많은 자를 갖다가 억압하고 억누른다고 해서 그 돈이 가지지 못한 자에게 분배되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자, 시야를 좀 이제 바깥으로 돌려서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세계적으로 사실
북한의 핵도발 위협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국제 정세가 매우 불안합니다. 우리 시장님 이런 국제 정세에 대해서도 우리 지역민들에게 한번 지금 분석해 주신다면요. 저는 윤 대통령께서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나는 2018년도 문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하고 트럼프하고 뭐 김정은이가 만날 때 내가 위장평화회담이다. 저거 네. 내가 그 말했다가 국민 80%로부터 악담이고 온갖 욕설을 다 들었어요. 네, 그러셨습니다. 네? 근데 그게 1년 있다가 다 거짓말로 드러났잖아요. 네, 그게 문 대통령 5년 동안 북한이 한 일 뭐예요? 핵실험 계속하고 핵 고도화하고 핵미사일 개발하고 최근에 와서는 인공위성도 만든다고 설치고 그 북한 도와준 거죠. 사실 뭐 기대했던 결과가 아니 많이 그 기대했던 나오진 뭘 못했습니다. 기대했던 네. 게 쏘은 거지. 네. 그런 식으로 거지들 내놔놓고 문 대통령이 지금 앉아서 자기 재임 중에 경제가 좋았다 천만에 네. 국가 빚이 400조가 늘었어요. 600조가 되다가 문 대통령 시절부터 400조를 갖다가 재정 파탄을 시켜가지고 지금 국가 부채가 1000조 시대가 넘었어요. 네. 이제 그런 짓을 내놓고 이제 와서 엉뚱한 소리를 하고 그러니까 나는 그게 아니다. 그걸 정상적으로 돌리는 거예요. 북핵을 대처를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핵균형입니다. 네. 남북이 핵균형이 되면 우리가 핵의 노예가 될 필요가 없죠. 네. 그런데 우리가 핵 개발을 지금 할 상황이 아니면 미국의 핵이나 이런 문제를 공유할 수 있게 그런 정책이라도 지금 하고 네. 있어야죠. 네. 그래서 한미일 군사 동맹 이래 맺어주는 거는 지금은 북핵에 대처하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나는 윤 대통령께서 잘하고 계신다고 봐요. 네. 그게 지금 실효성 있게 핵균형 정책을 좀 더 실효성 있게 해야 돼요. 역시 중앙 정치 얘기에는 우리 시장님 이 텐션, 이 목소리가 많이 올라가시는 것 같아요. 아니 뭐 그런 건 아니지. 그렇습니까? 그런 예. 건 아니지. 자, 시장님 이제 민선 8기 2년 차를 맞았습니다. 앞으로 이제 대구 시정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밑그림을 그려 주신다면요. 그래서 나 며칠 전에 기자간담회하면서 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1년 3개월 동안 앞으로 4년 할 일을 거의 그림을 다 그리고 네. 계획을 다 세우고 시작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다. 네. 새로운 일을 앞으로 만드는 것보다도 기존에 우리가 추진하던 일을 앞으로 남은 3년 동안 마무리하는 게 더 네. 중요하다. 네. 그래서 민선 8기 출발할 때 시민들에게 약속했던 거 그거는 앞으로 마무리하는 데 네. 주력을 하겠습니다. 네. 자, 끝으로 오늘 추석입니다. 한가위를 맞아 우리 대구 시민들께 전해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반도의 3대 도시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게 모두 마음다짐을 새롭게 하고 다시 한번 뛰도록 하십시다. 대구 시민 여러분, 추석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장님, 대구 시정을 이끈 지 1년하고 3개월째를 맞았습니다. 홍준표가 이제 본교대에 올라 반환점을 향해 순항하고 있는데 아무쪼록 대구의 위상을 되찾고 우리 대구 시민들이 조금 더 더욱더 행복해질 수 있는 참된 시정 기대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장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TBC가 추석 특집으로 마련한 홍준표 대구시장에게 듣는다 대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추석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